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23학년도 그쵸?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년 같으면, 코로나가 아닌 예년 같으면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선생님들 얼굴 이렇게 직접 뵙고 설명회를 진행할 텐데, 그쵸? 코로나가 좀 심각해지고 오미크론이라는 그 변이 바이러스가 최근에 굉장히 유행해서 저도 되게 좀 꺼려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많이들 조금 직접 뵀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조금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어쨌건 하지만 제가 전달해야 되는 내용은 오늘 분명하게 전달하고 넘어갈 테니까 2023학년도 시험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건지, 네, 그런 것들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거고요. 이걸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선생님들께 요걸 시켜드리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올바른 시험 준비를 할 수 있느냐? 그쵸? 왜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첫 단추를 잘 껴야 마지막 단추까지 잘 낀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첫 단추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올바른 시험 준비를 해야지만 올바른 결과가 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어쨌건 예, 그렇게 확인시켜 드리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거고요. 네,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제 밑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한번 여쭐게요. 예, 저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저게 목표죠. 그쵸? 예, 당연히 저게 목표죠. 이렇게 하려면 선생님들께서 갖고 계시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 가장 1차원적인 답변이 뭐냐면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일 거예요, 아마도. 그쵸? 아쉽습니다. 진짜 이렇게 뵈면서 이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좀 아쉽네요. 이렇게 하려면 많은 내용을 공부해야 된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당연한 건데 제가 갖고 있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시험을 볼 때 내가 체육학적인 지식이 100%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현재 나의 출발점은 0%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즉 아무것도 몰라 라는 스타트 점을 삼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내년도 11월 대충 한 20일 정도의 시험을 본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1년 동안에 많게는 12개월, 적게는 11개월, 그쵸? 10개월 정도 만에 100%는 끌어올리지 못하더라도요, 대략 한 8에서 90%까지는 끌어올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내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제가 실수를 하지 마세요 라는 얘기는 이 갖고 있는 내용, 본인이 100%도 아니지만 8, 90% 공부한 내용을 무조건 맞춰야 한다는 얘기예요. 즉 공부하신 내용은 무조건 맞춰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공부했는데 틀리면 채점하시는 분들 관점에서 보면 공부를 안 한 거랑 똑같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점수를 얻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점수를 얻으려면 공부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합격을 하는 거고, 합격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보다 점수가 높아야 하는데 그 높아지려면 어쨌든 간에 이걸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했다라는 얘기는 알고 있는 내용을 틀렸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모르는 내용, 모르는 내용을 틀리는 건 어쩔 수 없어요. 모르는 거니까. 그런데 아는 내용을 틀리는 건, 아는 내용을 틀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아는 내용을 틀린다는 게 결국엔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점수를 얻지 못하고 이것도 점수를 얻지 못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 반드시 합격을 하고 싶으시면요, 실수하지 마세요. 실수하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질문하신 분들 계세요. 누가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하니? 물론 충분히 압니다. 실수하고 싶어서 실수하시는 분 안 계세요.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실수를 최소화시키는 게, 줄이는 게 선생님들이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이게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이게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자, 본격적인 스타트를 하기 전에 제가 오늘 선생님들한테 드려야 될 건 세 테마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거고요, 두 번째는 요거고요, 세 번째는 요건데, 네, 요거에 대해서 가장 궁극적으로 질문들이 뭐가 제일 많았냐면 이게 질문이 제일 많았어요. 어떻게 공부해야 됩니까? 공부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제가 네 테마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참고하시고 이렇게 준비하는 게 맞겠구나, 저렇게 준비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거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쵸?
임용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정보력 싸움이다라고 표현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정보력 싸움이 아닙니다. 지금은 정말 선생님들 말 그대로 엔터 한 번만 치고 검색 한 번만 하면 온갖 것들이 다 검색이 돼요. 그런데 그 정보 중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고요.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들도 있어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본인이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인 발언이어서 조금 죄송스럽긴 합니다만 깨어 있어야 된다고, 깨시민 뭐 이렇게도 표현하시잖아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그렇죠? 본인한테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를 생각하고 판단해서 아 이건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야 라고 하면 받아들이시고요. 아 그렇지 않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맹목적으로 선배나 기타 분들한테 들었던 내용들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시지 말란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반드시 무수히 많은 정보들 중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정보, 나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정보는 거르시란 얘기예요. 반드시 그런 작업들이 꼭 필요합니다. 어쨌건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 오늘 제가 선생님들한테 조금 길게 정확하고 간략하게 설명드려야 될 거는 요거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세 테마로 선생님들께 설명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첫 번째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테마, 시험. 제가 왜 이렇게 써드렸냐면 상대가 어떤 건지, 즉 임용시험이라는 게 어떤 건지를 알아야지만 내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대비 또는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걸 제대로 모르시면, 임용시험이라는 거 제대로 모르시면 모른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모른다는 얘기가 준비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당연히 합격권과 멀어질 거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준비할 수 있다는 뜻으로 제가 이렇게 써드린 겁니다. 그렇죠? 모르시진 않죠? 예. 자, 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트렌드예요. 자, 어떤 걸 보여드릴 거냐면 여기에 본인들이 원하는 지역들을 한번 쭉 보세요. 근데 여기서 보셔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요거고요. 즉 지원하는 인원이고요. 두 번째는 요 1차 합격선이에요. 요것만 보여드릴게요. 2019년도입니다. 4,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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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0명. 갈수록 어떻게 하고 있냐면 갈수록 큰 증가폭은 보이지 않지만 조금씩 증가하고 있어요. 더 재밌는 상황은 2019년 이전에, 저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데 그 전에는요. 몇 명 보셨는 줄 아십니까? 3,000명도 안 됐습니다. 대략 한 2,900, 3,100명 초반?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렇죠? 이런 증가 추세를 보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선발하는 인원이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아졌다. 그래서 임용을 소위 말하던 잠깐 도전하지 않으셨던 분들이 다시 컴백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거나 사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시험 보는 케이스는 당연한 거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보시는 인원이 좀 증가했다. 그러면 당연히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들. 선발되는 인원이 똑같다라는 가정하에 똑같다라는 가정하에 지원하는 인원이 증가하면 경쟁률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래서 경쟁률은 크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어쨌건 보통 경쟁률은 여기에 10대 1 정도가 되잖아요. 보통 10대 1 정도는 돼요. 보통 10대 1 정도는 됩니다. 네, 보통 10대 1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물론 각 시도별로 편차는 있기는 해요. 그런데 보통 요 정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네, anyway 어느 지역을 선정할 건지 지역 선정은 제가 조금 있다가 아니면 다음 테마에 그 꼬꼬무 할 때, 그쵸? 그때 뭐 설명을 하든지 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차 시험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2차 시험은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서 뭐라고 그럴까요?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데 요거의 준비와 요거의 준비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내용은 동일해요. 내용은 동일하다고요. 무슨 내용이 동일하냐? 우리는 체육교사를 뽑는 거기 때문에 체육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건 똑같고요. 교사로서 얼마나 소양과 자질이 있느냐를 시험 보는 거예요. 그런데 1차와 2차의 차이가 뭐냐면 시험 유형이에요. 선발하는 유형이 다르다는 거예요. 1차 시험은 소위 말하는 지식, 지필이라고 쓸게요. 즉
인지적인 측면을 많이 묻는 시험이라면 2차 시험은 똑같은 내용인데 그쵸? 심동적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교사로서 얼마나 자질이 있는데 티칭과 관련되어 있는 걸 물을 거라고요. 이해하십니까? 시험은 내용은 똑같은데 유형이 달라요. 유형이 다르다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예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1차 준비하는 내용 따로 2차 준비하는 내용 따로가 아니란 얘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1차를 제대로 준비해 놓으시면 2차는 그쵸? 요거 뭐 하든지 그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내용이 안 바뀌니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리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당부드리는 겁니다. 1차 준비가 끝나고 2차 준비해야지는 아니에요. 1차와 2차는 같이 준비하는 겁니다. 단 비중이 이쪽이 좀 더 많을 뿐이지 비중이 이쪽이 좀 적을 뿐이지 1년 내내 이것만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100대 0이에요. 이렇게 준비하는 건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보통 하면 대략 한 7대 3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하면 한 7대 3 정도.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보여드리면 대부분 다 여기에 몰두해요. 근데 보세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거 40이고요. 이거가 20이고요. 이게 40이에요. 그러면 이 배점과 이 배점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2차 준비하는 이렇게 경향들을 보면 이거가 100이에요. 아니면 이게 거의 한 90이고요. 이게 5고 이게 5예요. 균형성을 갖춰야 됩니다. 이것도 10점일 때 이것도 10점이고요. 이거 20점일 때 이것도 20점이에요. 그러니까 2차 시험은 골고루 준비하는 거고요. 1차가 끝난 다음에 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꼭 그거 염두에 두시고요. 같이 준비하세요. 내용이 똑같으니까. 어쨌건 자, 주로 이제 제가 얘기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제가 이걸 왜 해놨냐? 자, 몇 분인가요? 우리 몇 분 시험 봐야 되냐면 4시간 시험 봐야 돼요. 그러면 4시간 동안에 무슨 역이 있어야 되냐면 4시간 동안에 저걸 풀어낼 수 있는 집중력이 있어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중력이 높아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이냐면 실수를 줄이기 위함이에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바꾸면 점수를 얻기 위한 방법인 거라고요. 그럼 지금서부터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1월 1일부터가 아니라 지금서부터 선생님들이 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집중력이 떨어지면 아마 선생님들 공부도 많이 해보시고 대화도 많이 해보시고 많이 해보셨을 거라고요. 그렇죠? 내가 막 얘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내 얘기에 집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우리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상생활할 때. 그렇죠? 똑같습니다.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데 또는 책을 봐야 되는데 또는 뭐 공부를 해야 되는데 또는 말로 해야 되는데 또는 써야 하는데 집중하지 못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대로 된 걸 쓸 수 있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4시간의 집중력은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지금서부터 천천히 연습하세요. 저거는 하면 할수록 향상돼요. 하면 할수록 향상된다고요.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말씀드리면 저는 독서라고 생각해요. 독서. 좋은 책. 없어요. 좋은 책 그런 거 없습니다. 책은 무조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책은 무조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서부터라도 선생님들께서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적어도 하루에 한 페이지 정도는 읽을 집중력을 키우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집중력 키우려면 이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방법. 이게 목표인 거고. 이해되십니까? 어쨌건.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일부러 시간을 적어 놓은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된다. 균형성을 유지해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거예요. 목표를 설정해야 되는데 오늘 하루의 목표 또는 1년의 목표, 우리 장기적인 목표는 뭡니까? 장기적인 목표는 합격 아닌가요? 합격?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격? 그쵸? 그 합격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면 1월부터 3월의 계획, 4월부터 6월의 계획, 뭐 7, 8월의 계획, 9에서 11월의 계획 이렇게 세우신단 말이에요. 다들. 그쵸? 이런 계획도 좋아요. 그럼 이거는 단기 계획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단기 계획도 좋다 이겁니다. 그럼 1, 3월 단기 계획 세웠어요. 그럼 또 쪼개야죠. 1월, 2월, 3월 계획은 뭐냐? 1월도 1월 1일, 2일, 3일 시간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할 거다.
내가 오늘 어떤 걸 할 거다. 막연하게 일반적인 목표는 그거잖아요. 나 합격할 거야. 어떻게 무엇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목표를 좀 설정하면 집중력이 향상된다고요. 오늘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명확하니까. 오늘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거야 라는 게 명확한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그렇게 여러분이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를 좀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거를 똑같이 설명드렸는데 그쵸? 모르겠어요. 저 어릴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시간표 작성하라고 그러면 전부 다 이 동글뱅이 하나 그리죠. 그리고 뭐 취침, 기상, 아침 식사, 똑같아요. 이렇게 하면 집중력이 안 생겨요. 우리 애들한테 제가 실험해봤다니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선생님들 좋은 거 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들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제 스마트폰으로 지가 9시 30분에 저녁 9시 30분에 스마트폰을 끈다고 저한테 약속했어요. 지가 먼저 얘기하더라고요. 예. 그랬더니 9시 30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끄더라고요. 그래서 왜 안 끄니? 그러니까 너무 재밌대요. 그럼 계속해. 그랬어요. 근데 결국에는 한 10시 정도에 끄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시간으로 하게 되면 그 시간만 채우면 돼요. 시간만 채우면 된다고요. 그런데 오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야? 분량을 체크하십시오. 분량을. 예를 들어서 뭐 책이 1페이지부터 뭐 100페이지까지 있다. 실현하지 못할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실현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라고요. 실현할 수 있는 계획. 그래서 학습 양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너무 많다. 10페이지라고 합시다. 10페이지라고 했더니 예를 들어서 3시간 걸렸어요. 그럼 3시간 만에 끝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더니 1시간 만에 끝냈어요. 그럼 1시간만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선생님들 각자 자율적으로 진행해 나가시면 된다고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세우지 마세요.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 그런 거랑 똑같아요. 인강 들을 때. 선생님들이 인강 많이 들으시잖아요. 더군다나 코로나 때문에 더 심해졌잖아요. 인강을 듣는 케이스가. 그쵸? 인강을 듣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인강을 들으면 좋기는 해요.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런데 무엇이 잘 안 되냐면 시간 통제가 잘 안 돼요. 그래서 배속을 빨리 본다고요. 그러면 인강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학습이 일어나야 되는데 배속을 빨리 하시는 분들의 목적은 뭐냐면 완강의 목적이 있어요. 즉 0분부터 그분까지 예를 들어서 60분 찍었다고 합시다. 60분 동안 다 보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학습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시간대로 진행해 나가는 게 아닌 거라고요. 그러니까 반드시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할 거야 라고 꼭 학습에 대한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시고요.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라갈 거예요.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네,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그 집중력이 향상이 되면 말씀드렸듯이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실수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걸 해야 돼요. 그래야 소위 말하면 점수를 얻을 수 있고요. 그 점수가 높아지면, 즉 고득점을 하게 되면 알고 계시는 바대로 무엇을 할 수 있어요? 합격을 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들 이거 다 하고 싶으시다고. 하시려면 해야 한다고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래서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하루하루 구체적인 목표를 꼭 설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시간 중심으로 몇 분부터 몇 분까지가 아니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분량으로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실수하지 않고요. 고득점에서 합격할 수 있어요. 집중력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anyway, 자, 그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요겁니다.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요거예요. 1차 지필시험에서 우리한테 주고자 하는 기입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 도대체 이건 어떤 유형의 문항인가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되면 답안을 작성하는 것까지. 제가 왜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대방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가 나온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제대로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준비해요? 제대로 준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입이 뭐냐, 서술이 뭐냐를 확인해야 하는 거죠. 기입은 이런 걸 기입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 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될 거예요. 계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문제를 제가 하나 뽑아 가지고 왔어요. 자, 보세요. A 학생의 운동 처방 내용 이렇습니다. 심박수를 쓰세요. 그럼 이거 계산하는 문제라고요. 계산해내야 하는 문제예요. 이해되십니까? 지금 문제를 풀어드릴 수는 없고요. 어쨌건 뭘 쓰라고 했냐면 기역과 니은에 해당되는 걸 쓰라고 했어요. 그럼 답을 몇 개 써야 하는 겁니까? 기역 하나, 니은 하나를 써야 하는 거겠죠. 이해하십니까? 하나 더 보여드리면 이건 B 학생이에요. B 학생의 내용을 쓰세요. 밑줄친 디귿에 해당되는 용어를 쓰세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저런 걸 기입이라고 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141이고 여기가 148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됐나요? 그럼 답을 어떻게 써내야 하냐면 자, 1번 답 있죠. 1번 답란 있잖아요. 그러면 기역 141, 니은 148 이렇게 써내면 돼요. 그러면 이것만 볼 거라고요. 기역을 141로 썼는지 안 썼는지 한번 보면 될 거. 이렇게 할 거라고요. 여기를 만약에 예를 들어서 142로 썼어요. 그럼 당연히 틀리겠죠. 이해합니까? 무슨 말인지? 이게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이에요. 이 답안을 작성하는 요령은 제가 별도로 촬영을 해서 뭐 유튜브 요즘에 뭐 그런 거에 올려놓을 테니까 다시 한번 참고하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디귿은 뭐 디귿 보니까 뭐 말씀들이 되게 많던데 여기에 이렇게 쓴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그쵸? 이거를 뭐라고 우리 읽냐면 이렇게 읽거든요. 이렇게 써요. 한글로. 이거 영어로 뭐라고 쓰냐면 그쵸? 이렇게 씁니다. 근데 저거 약자로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써요.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지금 뭘 쓰라고 했습니까? 용어를 쓰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지금 약자죠. 마치 그런 거랑 똑같죠. 갑분싸. 똑같은 거 아닙니까? 갑분싸 이런 거랑.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그냥 풀어 쓰는 거예요. 쓸 자신이 없으면 그냥 한글로 쓰는 거예요. 갑분싸라고 답을 쓸 수는 없잖아요. 갑분싸를 쓰세요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플레임을 쓰는 거고요. 자신이 없으면 이렇게 쓰는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풀어내야 하는 게 기입형이에요. 기입형.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야겠네요. 이렇게. 그럼 이제 1번 문항이 됐네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나머지는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일러드릴게요. 자, 이런 것들을 기입형이라고 표현한다고요. 그러니까 길게 쓸 필요가 없어요. 길게 쓸 필요가 없다고요. 기역은 답이 이거야. 니은은 답이 이거고 디귿의 답은 이거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핵심 언어 어구로 쓰는 거예요. 또는 계산 문제 했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한 문장의 센텐스로 쓰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십니까? anyway. 자, 나중에 이건 다시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고요. 자, 서술형 문항은 요거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에 제가 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 이런 것들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데 자세한 건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서술형 문항은 이런 거예요. 자, 서술형 문항은요. 제가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과거에는 논술형 문항이라고 해서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논술형 문항이 없어요. 그렇죠? 명심하세요. 서술형 문항은 이걸 보는 게 아닙니다. 논술형 문항처럼 얼마나 논리적인 글을 썼는지, 얼마나 나를 설득을 잘하고 있는 글인지를 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이걸 선생님들 표현을 빌려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쓰죠. 핵심적인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말로 이렇게 써야 하는 건지 안 써야 하는 건지 문제를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어떤 걸 쓰라고 하는지 잘 볼게요. 원래는 이런 거 해서 요구하는 문항 형식으로 이렇게 써내야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올해 문제입니다. 올해 문제. 자, 문제가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 자,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자, 가에 해당되는 체육 수업 모형에 뭘 쓰래요? 명칭을 쓰세요. 그러면 저 명칭을 어떻게 논리적으로 써요? 어떻게 서술해야 돼요? 없어요. 그냥 뭘 쓰면 되는 거예요? 명칭을 쓰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는 마치 서술형 문항이 아니라 무슨 문항과 똑같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기입형 문항과 똑같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답은 어떻게 써야 하느냐? 여기에 이렇게 써야겠네요. 예를 들어 저게 9번 문제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가의 모형은 뭐 동료, 교수, 모형이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가를 물어봤으니까 가를 물어봤으니까 가의 모형은 뭐다 라는 정도는 써야죠. 제가 지금 이거 안 썼죠. 저건 쓰는 거 아니에요. 써봐야 채점이 안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물어본 명칭만 쓰시면 돼요. 그런데 기입과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의 센텐스로 써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자, 두 번째 갈게요. 자, 니은에 해당되는 명칭을 쓰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이것도 무슨 문항과 똑같습니까? 그렇죠. 기입형과 거의 유사한 거죠. 그럼 저것도 뭔가 논리적으로 뭔가를 써내야 하는 게 아닌 거죠.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명칭을 쓰세요 라는 얘기예요. 그냥 쓰시면 되겠네요. 여기에 명칭은 흔히 말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에 명칭은 뭐냐면 뭐 니은의 명칭은 뭐 개인교사 역할이에요. 이렇게 작성하시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얘와 얘, 즉 다시 말하면 이 문항과 이 문항은 서술형 문항에 포함되긴 했지만 서술형 문항이라고 하지만 무엇과 되게 유사해요? 지금 제가 써드린 바대로 기입과 유사하다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요. 오리지널 서술은 뒤에 있는 거네요. 교사와 니은의 역할을 학생 간에 특징을 서술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럼 저건 말 그대로 이제 여기에다가 서술을 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최근에 내는 문제들을 보면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서술형 문항은 글의 구성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무엇과 무엇이 혼합되어 있는 문항이냐면 기입형 문항과 서술형 문항이 혼합되어 있는 문항이에요. 그러니까 글을 어떻게 써야 하겠다. 서론, 본론, 결론 우리 흔히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형식으로 글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A의 답은 이거예요. 니은의 답은 이겁니다. 디귿의 답은 이러이러하니까 이런 겁니다. 이 정도로 쓰는 게 소위 말하면 서술형 문항의 답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따라서 서술형 문항의 답안을 쓸 때는 길게 쓰는 것도 있겠지만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약간의 조금 서술을 해야 되는 내용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다 기입형과 관련되어 있는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따라서 글을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관련되어 있는 능력을 보지 않아요. 그냥 이것만 보지.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그래서 그렇게 써내시면 돼요. 됐나요? 자,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써낼 겁니다. 이게 과거 문제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돼요. 과거에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하나의 문장으로 써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수준은 이런 겁니다. 라고? 아까 문제의 유형과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또는 여기에 보면 이 상황을 사례를 들어 쓰래요. 그럼 사례는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라고 해서 명확하게 명칭으로 문장으로 써야 하는 거네요. 그냥 딸라 이거는 이거고 이건 이렇게 쓰는 게 아닌 거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내용을 많이 하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얼마나 관심이 있고 아 문제의 트렌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라는 걸 분석을 해서 답을 작성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옛날 문제잖아요. 벌써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 문제인 거네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작성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작성하는가가 더 중요하다. 답을 써내야 한다. 답. 물어보는 거에 대한 답. 묻는 거에 대한 답을 명확하게 작성해내시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채점하는 것도 제가
이렇게 다 적어 놓았으니까, 그쵸?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는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채점은. 선생님들의 정답을 깎아내리려고 노력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들도. 네. 그러니, 선생님들이 뭐, 카페나 이런 데 보면 뭐 이건 답이고 저건 답이 아니래, 뭐 저건 답이 아니고 이건 답이래, 이렇게 말씀들을 되게 많이 하시고 설왕설래가 되게 이렇게 오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유사답안으로 어디까지 인정을 할지는 그분들만 아시는 거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범위는 아니에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있어요. 뭐가 있냐면 최대한도로 우리한테 불이익을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신다는 건 명확해요. 네. 명확하다고요. 그러니까 1차 시험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들한테는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몇 점 정도 맞았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2차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1차 시험이 끝나면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떠난 배에 손 흔들어 봐야 그 떠난 배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음에 돌아올 배, 나를 싣고 갈 배에 손을 흔들어야 그 배가 나를 인지하고 싣고 떠나지, 떠난 배에 대해서 손 흔들어 봐야 절대 인지하지 않습니다. 물론 궁금은 하시겠죠. 궁금은 하시겠지만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없어요. 평가원 가서 글 잘못 썼으니까 수정할게요.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럼 이미 내 손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이 채점 잘해 주실 거라고요. 그러면 다가올 시험 준비를 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게 수험생의 입장인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고, 이런 거에 대해서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유사답안 되게 채점을 잘할 거다라고 제시해 놓은 말씀드린 거니까,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자, 2차 시험 준비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런 시험, 이런 시험, 이런 시험들이 있어요. 이건 지금 경기도를 중심으로 지금 제가 기술해 놓은 거예요. 물론 각 시도별로 조금 차이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큰 틀은 바뀌진 않을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자, 이거 40점, 이거 20점, 이거 40점이에요. 그러면 말씀드렸듯이 지저분해졌다. 지울게요. 얘만 시험 보는 게 아니잖아요. 얘도 시험 보고 얘도 시험 보고 얘도 시험 보는 거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균형을 두어서 준비하십시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2차 시험 준비는 부상당하지 않아야 돼요. 절대 부상당하지 않아야 됩니다. 부상당하면 끝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만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는 말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하시고 이거 모두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1차보다 엄청나게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될 거라고요. 이동 거리도 멀고요. 시간도 많이 소비하고요. 그러니까 식사를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충분한 섭취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준비는 어쨌건 간에 균형성 있게 준비하시고요. 부상 당하지 않아야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1차 때와 1차 때부터 1차 준비 때부터 1차 준비와 같이 하는 거예요. 1차 준비와 같이 단 비중만 좀 조절하시면 돼요. 비중만 조절하시라고요. 그럼 본인이 결정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면 완벽하게 이 시험에 대해서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세요? anyway,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확인하시면 될 거고, 네, 챕터 2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제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건지 이해하십니까?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1차 여기에서 임용시험이란 무엇인가를 잘 확인해야 된다고요. 몇 차로 시험 본다고요? 1차와 2차로 본다고요. 명심하세요. 같이 준비하는 거라고요. 내용이 똑같으니까. 어떤 내용?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 됐죠? 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시험 범위를 얘기하고요. 시험 범위를 얘기하고요.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할 겁니다. 아마 오늘 얘기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을 이루는 내용일 것 같아요. 자, 가겠습니다. 잘 확인해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 가면 되겠다. 자, 갈게요. 무엇을 어떻게, 자,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딱 말씀드릴게요. 무엇을 해는 이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한테 저 내용이 뭐 이렇게 하면 몰라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강론서 하나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준비를 해갖고 왔는데 자, 이게 A라는 강론서, 이게 수업 모형이라는 책인데 이런 강론서가 한 권 있다고 합시다.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나온 내용을 확인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용학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험에 대한 내용은 이거예요. 그런데 이건 어디서 출제가 되느냐? 제가 뒤에다가 작성해가지고 왔는데요. 여기에 가시면, 평가원에 가시면 저런 내용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들. 이런 게 시험 범위예요. 이런 게 시험 범위입니다. 이 시험에 대한 범위를 맞춰내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서 이걸 보는 거예요. 이런 강론서를. 이 강론서 한 권이 시험 범위가 아니라.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거는 도구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1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없겠죠. 이건 도구에 지나지 않으니까. 내가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 이걸 보는 거니까. 이걸 첫 2페이지부터 끝페이지까지 다 볼 필요 없잖아요. 그쵸? 이거 다 모른다고 해서 불합격합니까? 아니요. 반대로 이거 다 안다고 해서 합격합니까? 아니요.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왜 이걸 한 권 가지고 목을 매야 하는지 모르겠다고요. 이건 하나의 도구인 거라고요. 도구.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anyway. 자, 그래서 내용은 일단 이거를 확인해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평가원 가시면 한국 교육과정 평가원 가시면 이런 내용들은 다 있어요. 다 무료로 출력할 수 있게끔 해놓았으니까 출력하시면 될 거예요. 아마도.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가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이걸 명확하게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잖아요. 방법. 그쵸? 자, 방법은 가장 대표적으로 체육과 관련되어 있는 어떻게 공부해야 돼?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답이 아마 다 이럴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저건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저것도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게 100%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게 100%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느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한다고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anyway. 자, 왜 이해해야 되는지를 잘 말씀드릴 테니까. 기출문제 출제 경향을 분석해서 학습 방법을 결정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쵸? 그거를 이제 네 개로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걸 하고요, 이런 거 하고요, 이런 것들 해요. 다 해야 합니까?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된다고요. 특히나 이런 것들은 안 해도 돼요. 반드시는 없어요. 말씀드릴게요. 무조건은 없습니다. 무조건은 없어요. 그거는 선생님들이 결정하셔야 되고요. 내가 어떤 학습 스타일을 갖고 있는 학습자인지를 확인해야 되는 게 더 급선무고요. 반드시 이거 해야 돼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하는 거고요. 나한테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해도 돼요.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자, 금방 설명해 드린 것처럼 광범위하게 많은 내용을 봐야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기출로 이미 정해졌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명심하셨으면 좋겠다고요. 출제 빈도가 높은 거. 그래서 제가 다 분석을 해놓았어요.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따가도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갈 건데, 자, 이런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1부도 있고요, 2부도 있고요, 3부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 내용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걸 다 보긴 하셔야죠.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즉 강약 조절을 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 1부, 2부, 3부 중에 출제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게 어디인가요? 몇 부인가요? 몇 부예요? 네, 2부죠. 누가 뭐래도요. 왜요? 출제 빈도로 보니까 엄청나네요. 그쵸? 자, 2부가 그러면 얘가 소위 말하면 우선순위로 보아야 할 내용이에요. 자, 그런 걸 확인했더니 예를 들어서 저걸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이거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에서도 2부를 펼쳐서 2부를 확인해야죠. 먼저.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anyway. 이런 거예요. 이건 다 제가 해놓은 거예요. 다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를 중심으로 두어야겠다라는 건 내용인 거죠. 아, 이런 내용들이 많이 출제가 됐네라고 하는 건 내용이잖아요. 내용. 그럼 이제 어떻게와 관련되어 있는 걸 설명해야겠네요. 자, 갈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이런 거 얘기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해서 내용을 선정하는 거라고요. 아, 출제 빈도가 이런 게 자주 나오는구나. 아, 저런 게 자주 안 나오네. 그러면 자주 나온 걸 일단 먼저 봐야겠네. 라고 확인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자, 그래서 올해 문제를 제가 분석해 드린 거예요. 2022학년도, 그러니까 한 2주 전인가요? 시험 봤던 내용. 교육학과 내용학으로 나뉘고요. 교육학은 이렇게 나오고요. 내용학은 이렇게 냈어요. 자, 그 교육학 중에서 이만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중에서 몇 점 냈어요? 32점 냈어요. 문항은 40%예요. 그쵸? 어쨌건. 자, 이만큼 내용 중에 몇 점을 냈냐면 48점을 냈어요. 자, 그럼 잠깐만 분석해 드릴게요. 제가 지금 파란 걸로 해드렸잖아요. 파란 걸로 해드린 거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그쵸? 그리고 여기까지는 성질이 비슷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소위 말하면 선생님들 표현을 빌리자면 암기해야 된다가 아니고요. 독해해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말씀드렸듯이 무엇이 중요하다고요?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이 중요하다고요. 출제 빈도가 높은 내용이 중요하고요. 자, 내용을 이제 뽑았어요. 내용을 뽑았으면 어떻게잖아요. 그 어떻게는 자,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가 필요하냐면 독해력이 필요해요. 독해력이 필요하다고요. 독해력이. 이해하십니까? 자, 이렇게 설명드릴까요? 자, 1차 시험입니다. 1차 시험.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는 건 여러 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제일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답안지에 뭘 해야 돼요? 그 답을 작성해야죠. 자, 그러면 쓰기라고 할게요. 자, 쓰려면 무엇을 잘 해내야 합니까? 거꾸로 됐네요. 이렇게 할까요? 써내려면 무엇을 잘 해내야 해요? 그렇죠. 내 머릿속에 그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렇죠? 자, 이걸 하려면 무엇을 잘 해내야 하냐면 잘 읽어야 돼요. 무엇을 읽어야 되느냐? 문장을 잘 읽어내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독해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책을 많이 읽으셔야 한다고요. 그렇죠?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파편적인 지식들을 나한테 많이 주는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글을 봐야 한다고요. 그래야 논리적인 사고가 생겨요. 사고가 생겨야 글을 쓸 수 있다고요. 결국엔 잘 쓰려면 잘 읽어내야 돼요. 근데 읽지 않으시니까 잘 못 쓰는 거예요. 얘와 얘는 연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일례를 말씀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자, 이제 이런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시험 범위고요. 자, 참고 도서는 이런 겁니다. 잠깐 조금 이따가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문제를 볼게요. 자, 이게 소위 말하면 맞춰야 되는 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제가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정리된 내용이에요. 자, 이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에서도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가치정의이고요. 이 문제에서도 내고 있는 게 가치정의이에요. 자, 이 내용은 정답이 학습과정이라는 내용이었고요. 자, 선생님들한테 이걸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 정답이 뭐였냐면 이것도 학습과정이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학습과정이라는 걸 맞추려면 일단 무엇을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조라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가치정의이란 말을 확인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정답이에요. 자, 정답을 맞춰내기 위해서는 이 내용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그냥 막 외운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지금 정리한 내용인 거지, 이런 내용, 이런 책에서 발췌해서 제가 정리한 내용인 거지 저대로 시험이 안 나온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런 사고력을 필요하는 게 학습과정이에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잘 보세요. 논리적, 체계적, 비판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이 문제에서 논리적이다, 체계적이다, 비판적인 사고 능력이다가 어디 있습니까?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쵸? 근데 이게 왜 학습과정이에요? 이런 단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런 얘기들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즉 이대로 시험이 안 나와요.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외워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그래서 단순 암기가 안 좋은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보기에는 편하죠. 이런 것들을 봐서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면 당연히 선생님들은 이런 책들을 원하죠. 이런 책들을 원하지 않으실 거죠. 왜요? 보기 편하고요. 정리 다 해놨으니까 되게 쉬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리적인 사고가 생기지 않아요. 이해하십니까? 그 논리적인 사고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이번 시험만 보면 그냥 다 없어져 사장되는 지식인 거라고요. 그런데 교사라는 직업은 말씀드렸듯이 평생 이 책과 또는 학생들과 그쵸? 떨어져서 상호관계를 하지 않고 교사라는 직업을 수행할 수는 없어요. 항상 책을 보셔야 되고요. 아이들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 게 교사인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런 습관을 지금서부터 길러내시라는 거예요. 그쵸? anyway. 그래서 보여드리면 이런 거였다고요. 자, 올해 문제를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정답이 학습과정인데 자, 여기도 보세요. 금방 여기서 제시한 것처럼 드리블하는 방법을 스스로 찾는다, 스스로 원리를 찾아서 연습한다 라는 단어가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는 또 스스로라는 말이 없어요. 그런데 이건 왜 또 학습과정이냐는 거예요.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이거를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읽어내야 한다고요. 이런 단어를 읽어내야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읽어내야 한다고요.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읽어내야 한다고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문제 출제가, 기출에 대한 문제 출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 드리는 거예요. 됐습니까? 맹목적인 암기는 많은 걸 나한테 주기는 해요. 하지만 무엇이 안 좋냐면 파지가 오래되지 않아요. 금방 잃어버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카페에서나 이런 선배들한테 얘기 들으면 임용시험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분명히 계시다고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했던 내용들이 선생님들 내년에 학교 가시면 그대로 고스란히 학교 현장에서 가르치셔야 될 거예요. 왜요? 이게 중학교 교과서고요. 이게 고등학교 교과서예요. 중학교 교과서와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들을 묻고 있습니다. 저런 내용들대로 지도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한 번만 공부해서 일회성으로 휘발성으로 내가 공부하고 합격을 위해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공부를 제대로 잘하고 있으면 즉 이해 중심으로 공부를 하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파지가 좋아져요. 그럼 2번, 3번, 4번 보지 않아도 돼요. 됐습니까? 이거 100번 봐도 남아있는 건 몇 개 없어요. 근데 이거 100번 보면 아마 거의 100개가 다 남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 건 맞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맞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도 시험은 예를 들어서 11월 20일 날 보고요. 이렇게 해도 시험은 11월 20날에 봐요.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11월 20날 다른 사람들보다 고득점을 하는 게 목표예요.
단순히 1월 20날 많은 내용을 아니? 묻지 않아요. 11월 20날 묻지 1월 20날 묻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7월 20날도 묻지 않아요. 8월 20날도 묻지 않아요. 묻는 건 11월 20날 물어봐요. 11월 20날만 다 알고 있으면 돼요. 빨리 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빨리 해야 하냐고요. 빨리 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빨리 하지 마십시오.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정확하게. 네. 어쨌건. 자, 그래서 국가 수준에서부터 수업 모형이라고 하는 거는요. 독해력이 필요해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글을 읽어내야 하는 거니까. 자, 그런데 평가와 통계라는 학문은 자, 활용하거나 적용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왜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어떤 방향을 갖고 공부를 해야 되냐면 개념,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얘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없어요. 자, 제가 하나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자, 보여드릴 테니까 잘 보십시오. 자, 이게 소위 말하면 난이도, 변별도 지수를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이게 내용이고 이게 개념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난이도라는 말, 변별도라는 말. 난이도는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고요. 변별도는 이렇게 기술이 되어 있어요. 이게 1년 내내 공부해야 될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총학생분의 맞춘 학생이고요. 상위 집단과 또는 하위 집단 학생 수에서 맞춘 사람을 뺀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문제가 이렇게 등장했습니다. 잠깐만 읽어드릴게요. 고정검사 이론을 적용하여 괄호 안에 기억, 니은에 들어간 알맞은 값을 쓰세요 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 기억의 값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난이도 지수라고 되어 있고요. 니은의 예를 들어보니까 변별도 지수라고 되어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 들어갈 말을 써야 하고 여기에 들어갈 말을 써야 한다는 뜻이네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면 이걸 맞추려면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리고 표를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표를 맞출 수 있어야 되고 표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여기에 이렇게 주지 않았잖아요. 그쵸? 어떻게 줬냐면 1과 0이라는 숫자로 줬어요. 1은 정답을 맞춘 학생이고 0은 정답을 맞추지 못한 학생이에요. 저걸 이해하셔야 한다고요. 그래서 표를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자, 두 번째. 이게 올해 문제였어요. 문제는 똑같습니다. 여기에 보면 고정검사 이론에서 문항 분석의 기법을 적용하고 싶고요. 난이도는 이런 거고요. 변별도는 이런 겁니다. 라고 또 줬어요. 됐어요? 그러면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8년에도 난이도 지수와 변별도 지수를 줬는데 2022년도에도 또 줬네요. 기출이 뭐 되고 있어요? 반복되고 있네요. 그럼 무슨 내용부터 보는 겁니까? 변별도 지수와 난이도 지수부터 나는 공부해야겠다라는 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암기하는 게 아니라. 왜요? 이거는 평가 또는 통계, 평가에 해당되는 거니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무슨 능력을 나한테 묻고 있냐면 나한테 이런 능력을 묻고 있어요. 됐나요? 하지만 무엇은 달라요, 선생님들? 죄송하지만 무엇은 다릅니까? 사례는 다르죠. 사례는 다르죠. 이 사례와 이 사례가 같나요? 라고 사례가 다르죠. 그쵸? 그러면 사례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념과 원리를 공부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개념과 원리를 공부하는 거예요. 사례는 어떻게 나오든지가 관계없죠. 됐나요? 이 사례를 어떻게 다 공부합니까? 사례를 공부할 수는 없어요. 이건 공부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제대로 알고 있으면 이걸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평가와 통계라는 학문은 적용하는 학문이란 뜻이에요.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anyway. 그게 공부하는 방법이라고요. 암기해야 된다? 방법이에요. 하지만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즉 기출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분석한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은 독해력이 필요하니까 독해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니까 개념과 원리를 좀 정확하게 알아서 사례가 다른 사례가 나오면 내가 그 사례에 적용을 한다. 그런 게 정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역별로 공부해야 되는 방법과 스타일이 뭐 하냐면 서로 다 달라야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맹목적으로 암기해가 아니라 독해해야 되는 거예요. 독해 읽어내야 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기까지만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뒤에 보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 뭐 통계도 있고요. 역학도 있고 생리학도 있는데 시간 관계상 그런 것들은 제가 선생님들이 그냥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이해하실 거고요. 다 똑같아요. 다 적용하는 학문이에요. 제가 여기다가 적어 놓았는데 자, 여기도 독해력이 필요한 거고요. 여기도 즉 다시 말하면 역학하고 생리학 같은 경우에는 적용해야 되는 게 똑같습니다. 그렇죠? 시간이 있으면 좀 소개 좀 시켜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좀 안타깝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시험 범위는 뭐냐? 아이고, 지저분해졌네요. 이거예요. 이건 뭐라고요? 이거를 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하나의 뭐에 지나지 않아요? 도구에 지나지 않아요. 됐습니까?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참고하는 도구고요. 그 도구를 통해서 나는 이 내용을 공부해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 자체가 시험 범위가 아니란 뜻이에요. 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 확인할 때 잘 확인하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두 번째. 방법,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영역별로 좀 달라야 해요.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트렌드를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한다고요. 제가 그 임팩트 1에서도 아마 제가 제일 마지막 지문이 아마 그거였던 것 같은데 맹목적으로 암기하는 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죠? 무엇이 필요해요? 독해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요. 개념과 원리를 통해서 적용해야 되고요. 활용해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리고요. 표나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뭐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분석해내야 돼요. 이 분석을 한다라는 거, 표나 그래프나 이런 것들을 분석한다라는 게 무엇이라고 우리는 확인하냐면 이해라고 표현해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맹목적인 단순한 암기가 100%라고 하면 이런 문제는 절대 못 풀어냅니다. 이렇게 해서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있긴 하죠. 하지만 배점이 높진 않을 거라고요. 절대적으로. 그리고 아까도 제가 문제에서 보여드렸습니다만 변별이 되는 문제는 변별이 된다는 얘기는 아까도 문제에서 보여드렸는데 우수한 학생과 우수하지 않는 학생을 구분하는 정도예요. 이런 문제로는 변별이 안 돼요. 점수는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이런 문제가 변별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평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상대평가잖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으셔야 한다면서요. 다른 사람들은 다 맞추는 걸 내가 맞춰봐야, 다른 사람들이 다 틀리는 걸 내가 틀려봐야 소용없어요. 다른 사람들이 맞추지 못하는 걸 맞춰내야 한다고요. 그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분명히 변별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를 맞춰내야지만 합격할 수 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얘는 이것만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필요하고요. 이런 거 필요해요. 특히나 이런 것들. 그리고 이건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독서량이 많은지 많지 않은지를 판가름해주는 되게 중요한 유용한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은 딱 하나예요.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돌아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지가 0이에요. 파지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만족도는 높을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렇게 하면 순간적인 만족도는 좀 낮아요. 하지만 적립금처럼 차곡차곡 쌓여서 나중에는 이게 훨씬 더 큰 힘을 발휘해요. 훨씬 더 파지력이 좋다고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영역별로
어떤 영역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영역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그쵸? 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분별해서, 그쵸? 확인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건 책을 항상 옆에다가 들고요, 많이 읽으세요. 책을 항상 옆에다 두고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책 많이 읽으셔야 됩니다, 선생님들. 아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게 이런 거예요. 이런 걸 원하시긴 해요, 선생님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기가 편해요. 그리고 암기하기 편해요. 근데 뭐가 안 좋냐면 파지가 오래 못 가요. 그리고 이게 잘 안 돼요. 왜요? 이거 자체가 안 되게끔 해놓은 책이에요. 됐습니까? 이해되세요?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한다고요. 그런데 저는 이거보다는 이게 좀 더 수준에 맞다는 뜻이에요. 이거는 무슨 수준이냐면 이거는 대학생들 또는 대학원생들이 보는 수준이고요. 얘는 중등학생 수준이에요. 본인의 읽기 능력, 본인이 체육학적인 지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확인하시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렵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책은 아니잖아요. 내 수준에 맞는 책을 읽어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것들 여러분이 구매를 하셔서 잘 확인하고 계속해서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개념과 여기에 있는 개념이 다를까요? 같을까요? 당연히 같겠죠. 당연히 같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런 거서부터 선생님들이 보셔야 해요. 읽으셔야 하고 이해하고 있고, 아,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네. 요거 구매하는 방법은 제가 1월달 아니면 꼬꼬무 뭐 3탄, 4탄 계속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런 것들은 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좀 짧아서 말씀을 다 못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건 별도로 제가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인지, 무엇을 어떻게, 그쵸? anyway. 자, 그렇게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무엇을 어떻게는 이런 거 설명드리고 싶은데 좀 안타깝습니다. 그쵸? 시간이 되면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어쨌건 좀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요. 마지막 세 번째 테마입니다. 강의계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이런 거 많이 물으시는데, 그쵸? 계획은 계획일 뿐입니다. 저는 다른 분들과는 좀 차별화를 두어서요. 1월부터 2월달까지 하는 게 아니라 1월부터 3월달까지 3개월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3개월 동안 진행하는 동안에 아까 우리가 봤던 교육학 또는 내용학, 그 내용을 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3개월이 걸리고요.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 동안 수업이 진행되고요. 1시부터 6시까지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총 5시간이에요.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1, 3월 강의는 이런 거고요. 이런 시간 가질 거고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런 거 화상 스터디를 할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구글 미트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선생님들과 비대면으로 수업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언제 하냐면 매주 토요일 날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을 할 거고요. 하는 내용은 월요일부터 월요일이란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3일 한다고 했으니까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 동안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처럼 화상회의, 즉 다시 말하면 구글 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복습을 하는, 그 미트를 하는 목적은 복습의 목적이 훨씬 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선생님들이 자주 하시는 스터디의 목적도 필요합니다. 그런 목적을 달성해 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3, 4, 5 선생님들이 모여서 스터디를 하는 것보다 저랑 같이 스터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때 궁금하거나 또는 질문을 조금 하고는 싶은데 나 질문 어떻게 이렇게 못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개별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질문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은 거니까.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스터디의 목적도 있으니까 복습의 목적도 있고요. 스터디의 목적도 있으니까 그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꼭
참석하셔서 많은 도움을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작년, 재작년에 이걸 해보니까 선생님들이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됐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그냥 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러면 두 손 두 발 걷고 열심히 선생님들을 도와드려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업이 공식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선생님들 집에서 그냥 편안하게 컴퓨터만 켜시고 화면 안 보여주셔도 되니까 컴퓨터만 켜시고 그냥 접속만 하셔서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저랑 소통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실시간 인강 쉽게 표현하자면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월, 6월 달에는 기출 강의를 할 건데 이 기출 강의의 특징은 영역별로 기출 문제집을 이렇게 모아놨다는 거예요. 그 문제집을 통해서 진행을 할 거예요. 그 문제집은 제가 만든 문제집인 거니까 영역별로 묶어놓은 거니까 영역별에 어떤 내용이 중요하다, 어떤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명확한 거니까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는 수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때 스포츠 지도사 시험을 보거든요. 코로나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원래는 4월, 5월, 6월 달에 봐요. 이렇게. 네. 그러면 그 해 보는 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4월 언제입니까? 25일 날 봤다고 합시다. 근데 그게 토요일이에요. 그러면 일요일이나 아니면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제가 이 문제를 같이 풀어 드릴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 오셔서 같이 풀 거라고요. 마찬가지. 5월도 마찬가지, 6월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진행할 겁니다. 단 무료예요. 무료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원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풀어보세요. 네, 그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이 풀어드릴 거고요. 마찬가지 이때도 미트를 할 거고요. 자, 7, 8월 달에는 2번 할 거예요. 수요일과 금요일. 수요일과 금요일 날 할 거고요. 자, 이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역학, 생리학, 평가, 통계 요 부분만 따로 묶을 거예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요거 할 거예요. 역학, 생리학, 평가, 통계. 금요일마다. 그리고 나머지 수요일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영역을 수요일 날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하프로 볼 거예요. 하프로 볼 겁니다. 절반으로 볼 거예요. 그래서 미리 시험 출제되는 미리 시험 내용을 시험 범위라고 표현해야 되구나. 시험 범위를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리고 그 시험 범위 내에서만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영역별로 정리하기가 굉장히 좀 좋겠죠. 그런 특징이 있는 강의고요. 마지막 9월, 11월은 매주 토요일 날 시험과 똑같은 10시 40분에 진행을 해서 5시 정도에 끝낼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3개월 동안 진행하는데 제가 진행을 해보니까 그렇죠. 여러분들도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는 두 번의 재충전의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단 무조건 갖느냐는 아니에요. 무엇을 할 거냐면 미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동안에 했던 거를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동안의 문제를, 즉 다시 말하면 뭐 예를 들어서 1회부터 4회까지 진행했다. 그럼 1회부터 4회까지 진행되는 것 중에 주제 또는 그쵸 문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질문을 받고 그 질문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보통 한 4번에 한 번꼴로 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을 가질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5회분은 직강, 인강 모두 다 첨삭을 할 거예요. 첨삭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첨삭은 무조건 필요해요. 네. 그리고 성적 발송할 거고요. 원치 않으시면 안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아침마다 문제를 드릴 거예요. 언제 드릴 거냐면 8시에 드릴 겁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해서 드릴 거예요. 그럼 그 문제 이렇게 해서 풀어내시면 돼요. 이거 해서 되게 도움을 많이 받으셨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해주셔서 저도 이거를 그쵸 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오픈 채팅방에다가 문제를 올려놓으면 선생님들이 그 문제를 하루 동안에 푸신 걸 저한테 보내주셔서 피드백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잘 됐다, 저건 못 됐다, 어떤 내용이 그러니까 어떤 주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 못 이해하고 있다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네, 그렇게 진행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한도전 특강이라고 하는 건 이 강의도 굉장히 중요한 강의고요. 좋은 강의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출을 다시 한번 풀어드릴 건데 무슨 기출을 풀어드릴 거냐?
4월부터 6월까지는 영역별로 기출문제를 풀어드렸다면 연도별로 풀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갈 겁니다. 역순으로 진행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해당되는 주제가 뭐다. 그런 것들 함께 묶어서 표현할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 아침마다 문제를 드릴 거고요. 지도사와 관리사 문제도 여기에 포함시킬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게 그러니까 내년도는 2022년도 시험이겠네요. 2022년도 시험 문제에 나왔는데 어떤 거랑 관련이 있는 문제인지 그런 것들 이렇게 묶어서 관련되어 있는 문제와 함께 확인시켜서 선생님들한테 제공할 거니까 이 강의도 굉장히 중요한 강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고 이거에 대한 도움이 굉장히 클 거예요. 아마도 4월하고 6월에 풀었던 문제랑은 성질이 완전히 다를 거예요. 다른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똑같은 문제를 푸는데 4월, 6월 달에 선생님들이 푸는 정도와 9월, 10월, 11월 달에 푸는 정도는 완전히 달라요. 왜요? 그만큼 선생님들이 성장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애니메이.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강의고 제 1년의 커리큘럼은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될 거고요. 자, 제가 작년에도 이 말을 썼는데 그렇죠? 오늘 오기 전에 또 합격생들 몇 명한테 또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공통적인 걸 그대로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가져왔습니다. 자,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돌아다니는 찌라시들, 소위 말하면 이런 정보가 나온대,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온대, 저런 내용들이 나온대 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이런 거 믿을 필요 없어요. 무엇을 믿느냐? 선생님들이 믿으셔야 할 건 기출문제만 믿으시면 돼요. 네, 기출문제만 믿으시면 됩니다. 됐나요?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네, 두 번째, 불필요한 것에 집중하지 마자. 같은 맥락이에요. 불필요한 것이 뭐냐면 기출에 출제가 되지 않는 내용들, 기출이 출제가 안 된 내용들은 보지 않아도 돼요. 네, 여유가 있으시면 보세요.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시면 보고요. 굳이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막 이렇게 열과 성의를 다해서. 네, 자 마지막, 잘 안 되는 건데 말하기는 되게 쉬워도 실질적으로 실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건데, 그렇죠? 저는 이거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싶냐면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신념이고요. 그러니까 믿음이고요. 하나는요, 그러니까 뭐에 대한 믿음이냐? 기출에 대한 믿음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는요, 집중력이라고 생각해요. 저 두 가지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갖고 계신다면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저 불안은요, 제가 계속 똑같은 말씀 계속 드리지만 시험이 끝나도 불안하고요. 그러니까 시험을 보기 전에도 불안하고요. 시험을 보고 나서도 불안하고요. 임용이 끝나야지만 이 불안은 없어져요. 그러니까 굳이 사서, 그렇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불안해하지 않아도 불안하니까. 이해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평정심을 유지하셨으면 좋겠고, 문제는 기출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된다. 그렇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80점 시험이잖아요. 만점이 시험이. 그렇죠? 예년에는 65점이 기출이었어요. 65점이 기출이었다고요. 그럼 이거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80%가 넘어요. 근데 올해는 몇 점이었는지 아십니까? 80점 만점이 시험 중에 올해는 69점이었어요. 69점이었다고. 그러면 여기 80%가 훨씬 넘어요. 네. 그러니까 무엇을 정확하게 봐야 하는 게 맞는 겁니까? 기출을 정확하게 봐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이런 불필요한 거에 집중하지 않고요. 이해되십니까? 69점을 맞추기 위해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지 11점을 맞춰내기 위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다 되면 이걸 하세요. 이것도 되지 않았는데 이걸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이거를 다 해놓고 이걸 하란 말씀입니다. 이해됩니까? anyway,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격한 선배들이라고 표현할게요. 합격하신 분들이 당부드리는 말씀이니까 명확하게 좀 마음속에 새기셔서 1년 동안 잘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묻고 싶습니다. 준비가 되셨는지. 네, 여기 하나 더 덧붙이면 관심이 있으셔야 되고요. 열정이 있으셔야 되고요. 성실하셔야 돼요. 저 세 가지
모토로 삼고요. 저는 지금까지 16년 동안 강의해 왔습니다. 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임용시험에 관심이 있으셔야 되고요. 열정이 있으셔야 되고요. 성실하셔야 돼요. 간절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꼭.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서두에 세웠던 합격이라는 친구는 합격이라고 하는 얘는 따라올 거예요. 얘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얘가 따라오게 할 거라고요. 네. 이렇게만 준비하신다면 합격은 따놓은 당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요. 첫째도 기출, 둘째도 기출, 셋째도 기출이에요. 됐나요?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많나요? 못한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좀 더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그 꼬꼬무 계속 2탄, 3탄 계속 이어서 나갈 테니까 그때 필요한 내용 제가 보충해서 상세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끝난 다음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를 일러드릴 테니까 꼭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꼭 좀 연락 좀 주십시오. 됐습니까? 단 12시가 되기 전까지만 12시 되기 전에는 제가 전화를 받을 테니까 그쵸? 그리고 전화하고 나서 카톡으로 만약에 주신다면 카톡으로 주시면 성함하고요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저 누구입니다. 연락처는 여기입니다. 여기로 연락 좀 주십시오. 이런 것들이 궁금합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네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 카톡은 아마 뭐라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형규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딸내미 어릴 때 사진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저니까 네, 그러니까 유선으로 전화하시기 조금 꺼려하시는 분들, 내가 이 사람한테 전화해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러시면 문자로 주세요. 그럼 제가 문자로 답을 하거나 전화를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됐습니까? 됐어요?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무엇을 어떻게가 제일 중요합니다. 무엇을 어떻게. 그 무엇을 어떻게는 기출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장시간 동안 너무 고생하셨고요. 1년 동안 네 선생님들이 진행해 나가시는데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 1년 동안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